네, 안녕하세요. 지른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제 유튜브에서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피어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편으로 올렸던 브이로그는 잘 보고 오셨나요? 그 영상을 시작으로 제 귀 피어싱에 관한 이야기를 2편, 그리고 바디 피어싱에 관한 이야기를 3편, 피어싱 자체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4편으로 시리즈를 올릴 예정이에요. 1편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를 이쁘게 세팅한 기념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귀 피어싱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팁들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질질 끌면 재미없으니까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제 귀 피어싱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오른쪽 귀는 귓볼 2개, 이너 컨츠, 귓바퀴, 그리고 트라거스 이렇게 총 5개가 있고 이 왼쪽에도 귓볼 2개, 이너 컨츠, 귓바퀴, 룩 해서 여기도 5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 귀를 보시면 약간 양쪽이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귓볼 2개랑 이너 컨츠랑 귓바퀴까지는 똑같이 대칭으로 뚫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엔 트라거스가 있고 이쪽엔 룩이 있어서 약간 대칭인 듯 언밸런스한 그런 감성이 저의 귀 컨셉입니다. 그런 컨셉을 의도하고 뚫은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뚫려가지고 그걸 컨셉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냥 제가 뚫은 것 외에도 귀 피어싱에는 정말 많은 부위가 있어요. 첨부 사진 어느 쪽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귀에는 피어싱을 뚫을 수 있는 부위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씩 뚫는 것 이외에도 뭐 사선 피어싱이라든지 이너 컨츠도 그냥 하나만 뚫는 거 아니면 2이너, 3이너 이렇게 다양하게 뚫을 수 있고 귓볼도 귓볼이 크신 분들은 삼각형 모양으로 귓볼 삼각형 이렇게 뚫으실 수도 있고 여기 트라거스도 이렇게 뚫는 거 아니면 버티컬 트라거스로 이렇게 뚫는 거 귓볼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죠. 등등등 이렇게 귀 피어싱만 하더라도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조합으로 뚫을 수 있고 뚫을 수 있는 부위가 정말 많다는 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소개 안 해드린 여기 코 피어싱이 저는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좀 민망한데 혀 피어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제 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피어싱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피어싱을 가장 많이 뚫었기 때문에 혹시 반항하려고 피어싱을 뚫었느냐? 사춘기냐? 그거 이쁘지도 않는데 왜 뚫냐? 피어싱을 뚫는 이유 자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뻐서? 근데 그냥 예뻐 보이니까요 라고 말을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으시나 봐요. 근데 저는 피어싱이 정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넓게 보면 패션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 옷 이쁘네, 나한테 어울리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옷을 사듯이 이 피어싱 부위를 뚫으면 나한테 어울리겠다, 이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피어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어싱을 한 사람을 그렇게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보태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귓볼은 초등학생 때 그냥 다들 귀걸이 예뻐서 뚫는 그런 느낌으로 뚫었다가 피어싱은 고1 때 귓바퀴를 뚫으면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하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제 귀가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시험 보고 나서나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시기에 한 번씩 하나씩 뚫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많아져 있더라고요. 네, 전 그렇게 피어싱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피어싱 뚫으면 아픈가요? 고통은 어느 정도인가요? 뭐가 제일 아팠나요? 뭐가 제일 덜 아팠나요? 이 질문인데 일단 피어싱 뚫으면 아픈가요? 당연히 아픕니다.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여기 상처가 이렇게 살짝만 나도 아픈데 살을 뚫는 고통이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뭐 누가 귀 뚫고 생각보다 안 아픈데 이거는 예상한 고통이 이 정도여가지고 좀 덜 아팠던 거지 아예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고통 정도는 정말 사람마다도 다 다르고 제 오른쪽 귀, 왼쪽 귀도 다릅니다. 저는 오른쪽
오른쪽도 이너 컨치가 있고 왼쪽도 이너 컨치가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을 뚫을 때랑 왼쪽을 뚫을 때랑 아픈 정도가 달랐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같은 부위를 뚫어도 양쪽 귀가 다르기 때문에 고통 정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뚫으면 아플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라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정말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는 점. 진짜 뚫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전체 피어싱의 고통 정도를 순위로 좀 매겨보자면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코는 정말로 주사 맞는 것보다 덜 아팠어요. 그냥 바늘이 살짝 콕 찌르고 나가는 느낌 정도? 이게 내가 살을 뚫은 건가 싶은 정도의 고통이었고, 그 다음에 안 아팠던 거는 역시 귓볼. 귓볼이 제일 말랑말랑 살이기도 하고 그냥 슉 뚫고 끝인 느낌? 다음으로 덜 아팠던 데는 저 여기 트라거스였어요. 전 트라거스가 좀 얇아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트라거스도 그냥 뚫렸나 싶은데 뚫려있는 그런 정도였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귓바퀴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뚜둑 뚜둑 이게 느껴지면서 좀 아파요. 근데 그래도 이제 참을 만한 고통이랄까? 다시 뚫으라 하면 뚫을 수 있는. 다음이 오른쪽 이너컨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이너컨츠가 더 아팠어요. 같은 이너컨츠를 뚫었는데도 오른쪽은 그냥 그랬는데 왼쪽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다음이 이제 여기 룩이랑 혀인데 이 둘은 저는 다시 뚫으라 하면은 못 뚫습니다. 다른 데는 살이 꼭 그래도 한 번에 뚫린 느낌인데 룩은 이게 너무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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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뚫리는 느낌이어가지고 뚫는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린 느낌? 그래서 다른 데보다 훨씬 아픈 느낌이었고, 그걸 바꿔 낄 때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혀도 제가 유튜브에 있는 혀 피어싱 관련된 모든 영상을 다 보고 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영상에서. 그래서 약간 그렇게 안 아프겠지, 뭐 귀 연골보다 덜 아프다는데 하고 약간 이게 긴장을 풀고 가서 그런지 너무 아팠어요. 진짜 너무. 이거는 어떤 분이 영상에서 연골은 딱딱해가지고 뚜둑 이렇게 뚫리는 느낌이라면 혀는 이게 말랑말랑해가지고 숭덩 이렇게 뚫리는 느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전혀 그게 아닌 거야. 숭덩은 무슨 여기도 이렇게 푹 이렇게 뚜둑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팠고 그리고 이렇게 뚫고 나서 그 바늘로 뚫고 나서 피어싱은 바늘로 뚫고 나서 이렇게 바늘을 꽂힌 채로 있다가 거기에 바늘을 밀어내면서 피어싱으로 이렇게 바꿔 끼거든요. 근데 피어싱을 준비하시는 동안 계속 바늘이 이렇게 내 혀에 꽂힌 채로 있는데 그때 그냥 그 자체 느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청 식은땀 흘리고 막 시술 끝났는데 어지러워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는 뚫고 싶지 않아요. 다음으로 피가 제일 많이 난 피어싱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이 질문 처음 듣고 약간 싶었던 게 피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였어요. 사실 이걸로 설명해 볼게요. 이게 바늘이고 이게 피어싱 바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피어서 분이 여기가 뾰족한 바늘로 여기 살을 이렇게 뚫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어싱이 이 바늘이랑 굵기가 같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 바늘을 밀어내면서 피어싱을 이렇게 꽂거든요. 그러고 이제 볼을 이쪽에 이렇게 잠그면 피어싱 시술이 끝나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뚫려 있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뚫린 부분이 계속 막혀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를 바꿔 낄 때 살짝 틈이 생기면 피가 살짝 날 순 있는데 그때 잠깐 빼고는 이렇게 계속 피어싱을 막고 있으면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피가 얼마나 나나요? 피가 제일 많이 난 피어싱은 뭔가요? 이러시길래 피가 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새삼 깨달았죠. 피는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피어서분이 잘못 시술을 하신다거나 룩 같은 경우에는 좀 바꿔 끼는 과정에서 틈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건덕지가 많기 때문에 피가 살짝 날 수는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서는 시술 중 피가 나지 않습니다. 관리 중에 관리를 잘못해서 뭐 염증 반응이 나서 그때 고름과 같이 피가 난다거나 그럴 순 있죠. 다음으로
또 말씀드릴 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피어싱 무엇인가요? 귀 안에서 꼽자면 당연히 고통 정도도 제일 심했지만 예쁘기도 가장 예쁜 게 이 룩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다른 거는 앞뒤로 이렇게 뚫려가지고 앞에 피어싱이 보이고 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위아래로 뚫은 구조라서 위에 볼도 보이고 아래에 달려있는 볼도 보이고 해서 뭔가 피어싱을 2개 뚫은 것 같은 효과가 나는 피어싱이거든요. 위치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이게 귀 내에서는 제일 마음에 들고 그 다음으로 꼽자면 여기 트라거스. 여기가 뭔가 되게 유니크함이 있는 것 같아요. 뚫을 때도 별로 안 아팠고 근데 이제 전체에서 꼽자면 저는 코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뚫을 때도 제일 안 아팠고 관리도 제일 쉬웠고 근데 이쁘고 그래가지고 전 코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팁!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다들 사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저는 뚫는 그 과정 자체에서부터 피어싱 샵을 정말 잘 골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이게 아무리 뭐 후관리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한다 해도 이건 팩트니까 피어서분의 실력이 없으면 피어싱은 안 예쁘게 자리를 잡습니다. 뚫을 때도 피 많이 나고요. 그래서 특히 미성년자분들 돈 없어서 아니면 뭐 미성년자에겐 시술을 해주지 않는 피어싱 샵도 많으니까 그런다고 싼 곳 아무 데서나 해주는 데서 하지 마세요. 진짜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게 뚫을 때 정말 예쁘게 뚫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선으로 뚫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딱 그 부위에 안 뚫릴 수도 있고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웬만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도 잘하는 곳에서 돈 많이 주고 잘하는 피어서 분에게 뚫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뚫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팁은 양쪽을 한 번에 뚫지 않는 거. 저는 귓볼이랑 두 번째 왼쪽 귓볼이랑 오른쪽 귓바퀴를 같이 뚫었을 때 빼고는 다 한쪽씩만 뚫었거든요. 그게 잘 때도 너무 불편하고 잘 때 사실 뚫은 쪽으로 안 자는 게 최상이거든요. 근데 양쪽을 뚫으면 어느 한쪽으로 누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막 염증이 나거나 살티가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 개 뚫고 싶으면 한쪽에 여러 개가 차라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사후 관리 차원인데 일단 성인분들 당일엔 절대 술 안 드시고요. 당일뿐만 아니라 뭐 일주일, 뭐 한 달 정도까지도 술은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제가 코 피어싱을 뚫고 나서 당일이었나? 다음날? 얼마 안 됐을 때 술을 마셔버렸거든요. 이게 다 무시하고 에이 괜찮겠지 뭐 난 괜찮겠지 이러면서 마셨는데 코가 진짜 띵띵 부어가지고 세수할 때도 아프고 뭐 좀만 이렇게 스쳐도 아프고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술은 드시지 마세요. 아 그리고 누워서 잘 때 관련해가지고 살티 말씀드렸잖아요. 그 살티가 일단 살을 뚫으면 상처가 난 거니까 어떻게 관리를 잘 해도 염증이 나고 고름이 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고름을 제때 짜지 못하면 그게 그대로 그 고름이 생긴 여드름 자국처럼 그대로 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살티라고 부르는 건데 이미 이렇게 그 모양대로 살이 변형이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쪽으로 누워 자지 않는 게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자리를 제대로 잡을 때까지 염증이 나지 않게 뚫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소염제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뭐 후시딘을 발라준다거나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하지 않았어요. 운에 맡겼고 뭐 살티가 생기면 생기는 게 나의 운명이니라 안 생기면 안 생기는 게 나의 운명이니라 이러면서 운명에 맡겼는데 그래서 여기 왼쪽 이너컨츠에 사실 피어싱을 빼보면 살티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행히 잘 자리를 잡아줘서 생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이거 약간 그 꼰대 그 복학생 오빠가 담배 피면서 너는 이런 거 피지 마라 이거 같아. 어떡해. 절대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발 저의 경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피어싱이 자리를 잡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보통 뚫고 나서 뭐 한 달 정도면 피어싱을 바꿀 수 있어요 라고 피어서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아 그럼 한 달이면 다 아무는가 보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하세요. 귓볼은 한 달이면 다 아무는데 연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꾹꾹 눌러도 아프지 않을 만큼 얘가 완전히 자리를 잡으려면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6개월 정도는 그 부위를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얘가 다 아물어서 안 아픈 것처럼 느껴져도 조금만 뭐 잘못 건드리거나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데 술을 마셨다거나 이러면은 바로 염증이 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셔야 한다는 점. 이거는 피어싱을 평생 할 거다 그러면 평생 조심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어쨌건 멀쩡했던 살을 뚫은 거니까 그쪽 피부는 약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증명된 과학적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 피부가 약하니까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아파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아도 저는 귀에 염증이 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피어서 분들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바꿀 수 있어요 라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6개월 정도는 화려한 피어싱이나 링 같은 거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링을 하면은 이게 링은 구멍이 다르잖아요. 직각으로 있던 거를 이렇게 휘는 그런 느낌이어서 완전히 아물지 않았는데 링을 껴버리면 또 염증 반응이 잘 일어난다고 하고 화려하거나 무거운 것도 너무 귀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초반에는 끼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 정도면 됐을까요? 귀 피어싱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거는 이 정도까지예요. 제가 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긴장을 해가지고 빼먹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건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편, 바디 피어싱 편을 준비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러고 영상 끊고 난 바로 다음 편 촬영한다.